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보건직 24년 대비 공중보건 OT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건직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물론 구급 공무원 대비로 이제 보건직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구급 공무원 이외에도 아마 7급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외에 여타 다른 직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건진료직이라든가 의료기술직이라든가 또는 뭐 보건연구사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도 각 직렬에 따라서 문제의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약간의 난이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구급 공무원 대비라서 구급 공무원이 메인이긴 하지만 다른 직렬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사 이영주고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홈피를 통해서 이제 보셨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건직 강의를 오래 했고요.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고 오늘은 이제 공중보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대비 우리가 어떻게 커리큘럼을 꾸려 나갈지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인 학습 플랜입니다. 여러분들 대략적인 기본 골격은 이렇지만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약간의 축소되는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유동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7월 8월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오늘 시작을 할 건데 기초 이론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초 이론은 아직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가끔 학습 질문 출판 그 교재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교재가 출판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7월, 8월에는 주로 이제 기본서보다는 교환, 제가 만든 교환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수업 때마다. 그래서 그 교환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교환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축약해 놓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교환과 또 이제 만약에 교재가 일찍 나온다면은 뭐 8월 뭐 초나 중순이나 이때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7월, 8월은 교환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드디어 기본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면은 이제 지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9월, 10월에 하는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되고 우리 학생분들이 7월, 8월부터 시작되는 이 수업 그 커리큘럼이 이제 5월, 6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수업을 그러니까 다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런 걸 묻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짜놓은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커리큘럼대로 다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거나 늦게 입문을 하셔서 시간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나는 이 강의만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서 이론은 무조건 꼭 들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이론에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총망라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이론을 가지고 9월, 10월에 진행을 할 거고 11월, 12월에는 심화 특강을 할 건데 우리 심화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서 내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 5월, 6월 달쯤 되면은 다들 아주 공중보건에 대해서는 대가가 되실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실 건데 그 11월, 12월에도 역시 심화 특강에서도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 다 소환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월, 2월에는 문제집을 하나를 또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심화 과정에서도 문제를
문제를 다루었지만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기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에는 드디어 동형 문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 건데 저것도 이제 기출 문제 대비해서 어떻게 실전에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 유형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바로 3월하고 4월입니다. 그래서 동형 문제 모의고사를 풀 거고 요때는 제가 모의고사 문제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문제와 또 기출 문제들을 제가 다 총망라해서 교환을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동형 문제 모의고사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6월이죠. 여러분들 이제 6월에 시험이 있으시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파워 특강을 하면서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 아니 1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정말 외워지지 않고 정말 이건 모르겠다 싶은 것들을 콕콕 집어서 파워 특강을 할 거고요. 우리는 무조건 만점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도 틀리지 않도록 모두 정말 모조리 다 잡아낼 건데 이때 파워 특강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더 풀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요점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요점 정리도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법규예요. 의료법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의료법규를 물론 기본서에서도 충분히 다루기는 합니다. 충분히 다루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게 있고 우리가 1년 과정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최종적으로 법규 특강을 하면서 중요한 법규들을 쭉 정리를 할 거고 개정된 법령이라든가 또는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아주 쥐잡듯이 다 특강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 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의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7, 8월에 기초 이론을 통해서 교환, 기본서, 만약에 기본서가 빨리 나온다면, 교재가 빨리 나온다면 기본서도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9월, 10월이 메인 과정이 되는데 기본서를 가지고 모든 과정을 총망라해서 모든 단원을 총망라해서 아주 깊게 공부를 하실 거고 11월, 12월에는 심화특강을 통해서 기본서 내에 있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1월, 2월에는 따로 별도의 문제집이 필요하신데 그 문제집으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대비 기출 문제들을 쭉 풀어보실 거고 5월, 6월에는 법규 특강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시험을 준비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시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초시 막 입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에 6월 23일, 6월 10일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기초 이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뭐 난도를 봤을 때는 중하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보건직 문제가 공중보건 문제가 아주 난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함정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엽적인 문제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어렵지는 않지만 지엽적인 문제들이 몇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비중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문제 몇 개를 샘플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건강 증진 문제가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역학 및 감염병 관리가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요 목차 자체도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설명부터 쫙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나 그냥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쉬운 문제였구나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에 관한 문제가 항상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리고 역학 및 감염병에 관한 문제가
5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항상 여러분들 역학 및 감염병 관리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5문항이나 출제가 됐고요. 항상 얼마나 많이 나오냐의 차이지 항상 비율로 봤을 때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문항이나 출제가 됐고요. 해마다 뭐 한 적게 나와도 한 3-4문제, 많이 나오면은 5문제, 6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게 역학 및 감염병 관리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공중보건학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건행정 문제인데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이 아니고 공중보건인데 왜 보건행정 문제가 나올까? 이제 오늘 과목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공중보건학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행정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건행정 파트 문제가 4문항 이나 출제가 됐는데 점점 공중보건학에 있는 보건행정 문제가 공중보건학에 있는 포함되는 보건행정 문제가 약간씩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트렌드를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올해도 4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건도 항상 해마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체적인 비율에서 역학 및 감염병 관리와 환경에서 거의 많이 나올 때는 50%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따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 문제가 1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건통계 문제가 1문항, 식품위생에서 1문항, 산업보건에서 1문항, 의료법규에서 1문항, 정신보건에서 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어느 파트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편중돼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있었고 특히 보건행정 문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 이번에 4문제나 출제가 됐었고요. 역학 및 감염병 관리와 환경보건에서는 늘 그렇듯이 역시 9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단원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자, 요 문제가 환경보건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건데 이거는 난이도가 하인 문제였습니다. 네, 공부를 해보시면 이 문제가 쉽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존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은 2차 오염물질로 산화력이 매우 강하다. 대기환경보존법령상 대기오염 경보 대상이다. 질소산화물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네, 요게 바로 대표적인 2차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2차 대기오염 물질, 그러니까 대기오염에 관한 환경보건에서 이제 수질오염이라든가 또는 실내 공기오염 또는 대기오염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데 이번에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대기오염 문제, 실내 공기오염 문제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대기오염 문제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출제가 됐다는 보건행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의 원리는 자, 조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9급 보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도 공중보건과 저한테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같이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공중보건학에 있는 보건행정 문제에서 조직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조직의 원리, 행정 원리 이런 것들이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중보건 문제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 통일 및 업무 수행을 조화롭게 배열하는 집단적 노력은 네, 요거는 정답이 조정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직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조직의 원리에 7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업무 수행을 조화롭게 배열하는 그런 행동 통일을 하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업무를 잘 배열하고 행동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난이도는 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학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번. 요게 이제 역학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역학 문제였는데 한번 볼까요? 특정한 시점에서 유병률이나 질병과 요인 간의 연관성을 보는 연구 설계이다. 연구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A 연구자는 허리둘레와 당뇨병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별로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현재 당뇨병이 있는지를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와 혈액검사를 통해서 판정하였다. 이게 과연 역학적 연구 방법 중에 무엇이냐? 정답은 단면 연구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단면 연구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정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시점. 특정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 한 시점, 어떤 정해놓은 한 시점, 특정한 시점에 유병률을 검사하는, 조사하는, 그래서 일명 유병률 조사라고도 하는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면 연구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출제된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 풀어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아직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각 파트별로 3문제 정도 뽑아서 제가 문제 풀이를 해드렸고요. 자,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7, 8월에 오늘부터 시행이 될 기초 이론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업을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서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단권화할 수 있게끔 기본 이론서의 모든 필기를 할 수 있게끔 기본 이론서를 메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서를 가지고 하는 기본 수업은 9월하고 10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한 또 추가적으로 우리 책에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싶은 것들은 교환을 통해서 따로 업로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PPT를 가끔 이용을 할 건데 이 PPT는 아주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PPT가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교재에 있는 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독성이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든가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암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PPT를 딱 통해서 비주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되도록 PPT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PPT를 이용을 할 건데 우리가 기본 이론을 할 때는 PPT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초 이론 때는 교재에 있는 표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미리 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약간의 PPT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할 내용들은 기본 이론서라든가 교환, PPT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학원 선정도 되게 힘드셨을 거고요. 여러 공무원 학원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학원 선정도 힘드셨을 거고 또 학원 선정과 더불어서 강사 선정, 선생님 선정도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하셨을 텐데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1년을 정말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선정을 할까?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저한테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후기라든가 합격 수기를 봤다라든가 홈페이지를 들어갔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블로그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들은 학생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에 대한 얘기를 들은 학생들도 있을 건데 저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필기량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필기량.
그래서 왜 이영주 선생님은 저렇게 필기량이 많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깜지 만들어 가면서 자,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반드시 필기를 하고 내 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를 꼭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기본소를 담거나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모든 것들 총망라해서 다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다 필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는 했지만 각자만의 아마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각자만의 노트는 꼭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필기할 거는 꼭 필기를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를 들으신 학생들 있으실 텐데 저는 거의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뭐 여느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PPT를 딱 띄워놓고 줄줄이 읽거나 아니면 교재를 보면서 줄줄이 읽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머릿속에 제 교환이 다 들어있고 아주 체계적인 계획이 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실강을 안 하고 인강을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항상 피드백을 받으면서 필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온전히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필기도 하고 교재도 보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필기량이 많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필기를 했던 것도 또 필기를 하고 또 필기를 하고 하면서 내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필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서 중요한 핵심 사항들은 머리에 각인을 시키면서 필기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 방식을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량이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걸 다 필기하라는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거를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책에 있는 내용 또는 교환에 있는 내용도 필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필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다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취사 선택을 해서 요거는 필기를 해야 되겠다. 요건 저번에 필기를 했던 건데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취사 선택을 하면서 하면 되고 제가 반드시 이건 꼭 필기를 하세요. 적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기출됐던 문제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서나 교환 때때로 PPT,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을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건직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실 때 공무원 수업,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공부를 밀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거들떠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한 주 밀리고 두 주 밀리고 세 주 밀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손을 놓게 되기 때문에 매주 밀리지 않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냥 틀어라도 동영상을 그냥 틀어라도 놓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밀리지 말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해하지 말 것. 네, 여러분들 굉장히 자기와의 싸움이죠. 아마 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주변 사람들 또는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뭐 공무원이 되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늘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면 꼭 되는 시험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뭐 행정고시라든가 또는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라든가 절대 정말 운명적으로
될 애들이 있어.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 합격하신 학생들 대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대범하시고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꾸준히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요만큼 공부하고 막 책을 보면서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 내가 여태까지 한 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버티지? 이런 기타 등등의 지금 이 단원이 이렇게 어려운데 더 어려운 단원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불안해하시는 것, 이게 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기본 이론서 한번 회독 딱 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으면 아무래도 1회독 할 땐 조금 어렵더라도 1회독 할 때, 뭐 3회독 할 때, 4회독 할 때는 점점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지고 나도 모르게 외워집니다. 처음에는 막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환경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먹는 물 수질 기준 같은 경우에 뭐 마그네슘이 어떻고 뭐 질소가 어떻고 이런 거 몇 ppm 이런 거 막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회독수를 반복하면 반복하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여러분들이 뭐 절대 뭐 어렵거나 또는 포기할 만한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자신감이 붙는다라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불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커리대로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할 것. 그래서 식사 여러분들 잘 챙겨서 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젊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 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면역력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신데 아주 기본적으로 비타민 C 꼭 챙겨서 드시고요. 약국 가면 그냥 평범한 아주 그 일반적으로 파는 비타민 C가 있어요. 그게 면역력 올리는 데는 가장 좋으니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비타민 C 하나 정도는 그냥 건강 보조식품을 하나 정도는 챙겨 드시고 무엇보다도 식사 잘 하시고 그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은 꼭 아주 깊은 수면을 꼭 취하시고 밤에 잠 안 자면서 막 수업이 아니라 그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할 때는 깊게 수면 잘 취하시고 일일 계획, 주 계획, 월 계획 잘 짜셔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건강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건강해야지만 내가 버틸 수가 있고, 이거는 100m가 아니잖아요. 네, 장거리잖아요.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시면서 자기 뭐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기 어떤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건강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밀리지 말고 매주 주 단위로 뭐 계획을 짜시던가 일 단위로 계획을 짜시던가. 보통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은 보통 평일날은 이제 공통 과목 공부하시고 주말에는 매주 주말에 이제 이렇게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신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아마 자기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스타일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선정을 하시는데 절대 밀리지 않고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뭐 저번 주 거 저저번 주 거를 못 들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매주 꼭 업로드 된 거 수업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건강 꼭 챙기시고 비타민C 꼭 드세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 잔소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마다 또 중요한 것들 숙지를 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핵심 사항들 그때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T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기초 이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